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심방사동 환자에서 레이트 vs 리듬 컨트롤에 대해 크게 안티코agulation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레이트 vs 리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 LA 어펜디지 어클루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세 가지 스트래티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항응고요법과 LA 어펜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박대동 환자한테서 리듬을 사이너스로 돌리는 리듬 컨트롤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리듬은 AF로 놔둔 상태로 적당한 레이트 컨트롤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레이트 컨트롤하는 방법에는 그 약물이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그다음에 칼슘 차단제 중에서도 베라파밀 딜티아젠 많이 레이트 조절을 약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혈압 약물로 처방하는 암로디핀이나 이런 무슨 디핀 계열의 약제는 레이트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리플렉스 타키카디아 레이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레이트 컨트롤 약제로 쓰이는 것이 이제 디곡신이 되겠습니다. 리듬을 사이너스로 돌리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 첫 번째는 이제 항부정맥제, 그 다음에 카세트 어블레이션, 그 다음에 서저리가 있겠습니다. 항부정맥제는 그 클래스 1C 드럭과 클래스 3 드럭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리듬 컨트롤을 하고 어떤 경우에 레이트 컨트롤을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타디는 2002년에 발표된 어펌 트라이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심방사동 환자를 한쪽 군은 리듬 컨트롤, 다른 군은 레이트 컨트롤 배정을 해서 아웃컴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모탈리티를 관찰하고 스트로크,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올 타입 스트로크를 이제 관찰한 연구입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는 심방사동이라는 병이 있으니까 리듬 컨트롤, 즉 이거를 사이너스로 돌리면 여러 가지 아웃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5년 정도 팔로반 기간 동안에 리듬 컨트롤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탈리티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증가되는 트렌드를 보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심방수동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이 생긴다고 잘 알고 있었는데, 리듬 컨트롤을 하면은 스트로크가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리듬 컨트롤 하나, 레이트 컨트롤 하나, 스트로크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차이가 없고, 해머리지를 포함한 올 타입 스트로크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실제로 우리가 리듬 컨트롤을 시도는 했지만, 인텐션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사이너스로 유지가 된 환자군은 절반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펌 트라이얼에서 심방사동 환자를 랜덤을 해서 리듬 컨트롤군과 레이트 컨트롤군으로 랜덤을 했지만, 리듬 컨트롤군이라고 전부 다 이게 사이너스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레이트 컨트롤군이라고 해서 이 환자군들이 전부 다 심방사동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리듬 컨트롤을 의도는 했지만 실제로 사이너스로 유지가 된 사람들이 있고, 시도는 했지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트 컨트롤만 하는 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레이트 컨트롤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레이트 컨트롤을 인텐션 하긴 했지만, 실제로 경과 관찰 중에 환자가 심박제동 리듬을 못 견뎌서 리듬 컨트롤을 시도한 군이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의도한 군대로 분석하는 것을 intention to treat analysis라고 하는데, 앞서 보신 리듬 컨트롤 군과 레이트 컨트롤 군이 모탈리티나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 intention to treat analysis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심방세동을 사이너스로 돌렸고 돌린 군과 돌리지 않은 군의 차이를 보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리듬이 사이너스로 돌아온 군과 심방 개성으로 계속 지속된 환자군의 차이를 보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트리트먼트된 온 트리트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처음에 인텐션이 아니라 실제로 어펌 처리에서 랜덤이 되고, 인텐션은 어떤
의도는 했지만 의도 상관없이 실제로 리듬이 사이너스로 유지된 군과 심방수동으로 유지된 군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그 종속병수는 데스인데요. 데스에 대해 관찰했더니 실제로 사이너스로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심방수동인 환자군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이렇게 해저드레이트가 0.54, 모탈리티가 줄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의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사이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듬 컨트롤 약물을 써야 되는데, 약물을 썼더니 약제가 이게 부작용이 많은 거죠. 약물을 썼더니 모탈리티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너스를 유지되면 좋긴 하지만 약제 부작용 때문에 서바이벌 게인이 관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웃컴을 스트로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표를 보시면, 이 항목을 보시면 실제로 심방세동인 군에서 스트로크가 해저드레이시가 1.6, 0.6배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심방세동이면은 사이너스 유된 군에 비해서 0.6배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기 전에 예상했던, 실제로 그러니까 사이너스로 돌리기만 하면은 심방수동이 적게 생긴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사이너스 유리되기만 하면은 스트로크가 적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펌츄럴에서 얻은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거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펌츄럴에서 리듬 컨트롤 하나, 레이트 컨트롤 하나 다 똑같다, 오히려 모탈리티는 더 증가된다, 이것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리듬 컨트롤군에서도 사이너스 유리된 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온 트리트먼트 어널리시스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리듬이 사이너스로 되면 AF 인 환자군보다 스트로크가 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너스로 유지만 되기만 하면은 리듬 컨트롤군이 스트로크 예방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너스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은 메시지는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잘 골라서 리듬 컨트롤을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이너스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서바이벌 게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제가 그만큼 위험한 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약제, 항부정맥제 부작용 이런 것들이 없이 사이너스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카스타블레이션의 요구가 더 커지게 된 것이 어펌 트라이얼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리듬 컨트롤 시도했을 때 사이너스로 잘 유지될 확률이 높은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AF, 비겟 AF라는 실제로 심방세동, 정기적으로 심방세동이 생기면 마이오카디움이 확장이 되게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됩니다.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되고 확장된 마이오카디움에서 다시 정기적으로 심방소동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심방세동 환자가 다 파록시말에서 퍼머넌트로 이렇게 다 가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 파록시말인 상황에서는 트리거, APC든지 어떤 트리거가 생겼을 때 심방수동이 생기는데 실제로 마이오카디움은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터미네이션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보기에는 파르크스말한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지나게 되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심방 자체가 커지게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트리거가 생겨서 불씨가 생겼을 때 이게 유지가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지가 점점점 오래 가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항상 심방세동인 상태로 퍼시스턴트의 상태가 되고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리듬 컨트롤이라는 건 약물이나 뭐 카스타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트리거에 대한 어떤 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미 마이오카드미 확장이 돼 있고 파이브로시스가 된 다음에는 그런 약제가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도 잘 사이너스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항부정맥제 약제 부작용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이란 거는 실제로 심방수동의 초기 환자들, 주로 파럭시마린, 마이오카드미 정상인, 파이브로시스가 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은 환자들에서 우리가 리듬 컨트롤을 시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초기 환자들인데 사이너스가 잘 유지될 것 같은 사람 시도를 했을 때 파록시말이라든지 아니면 퍼시스턴트라도 1년 이내라든지 아니면 자신방이 그렇게 커져 있지 않은 환자들이고요. 젊거나 뭐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미 AF로는 합병증, 즉 스트로크가 생긴 환자들은 우리가 위험도가 높은 환자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뭐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거면 AF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심방이 자꾸 커지고 파이브로스가 되면은 더 사이너스로 돌릴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할 거면은 이렇게 커지기 전에 빨리 하자는 거고요. 하다가 안 되면 항부정맥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너스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어, 부작용이 많은 항부정맥제는 빨리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방수동의 분류를 이렇게 파록시스말, 퍼시스턴트, 롱스탠딩, 퍼시스턴트, 퍼머넌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네 가지씩이나 구분하게 된 이유는 리듬 컨트롤의 어떤 가능성입니다. 파록시말이라는 거는 리듬 컨트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그냥 쭉 지속되는 퍼시스턴트 중에서도 1년이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리듬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1년이 지난 퍼시스턴트를 따로 분류해서 롱스탠딩 퍼시스턴트 AF라고 분류를 합니다. 1년이 넘었거나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환자나 의사가 더 이상 리듬 컨트롤을 시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리듬은 계속 그냥 억셉턴스인 상태가 되면은 리듬 컨트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여지가 없는 것. 이런 경우에 우리가 퍼머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방수동의 분류는 어, 인터벌, 듀레이션에 따른 분류기도 하지만 지극히 리듬 컨트롤을 염두에 둔 리듬 컨트롤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둔 그런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